안녕하세요. 활기찬 50대를 넘어 건강한 노년을 꿈꾸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 오늘 혹시 내 뼈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뼈 튼튼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는데 50대가 되니 왠지 모르게 여기저기 쑤시고 가끔은 뚝 하는 소리라도 들리면 깜짝 놀라게 되고요. 이런 고민 저만 하는 거 아니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몸의 기둥이자 평생 우리를 지탱해주는 뼈.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뼈 건강의 조용한 적, 바로 골다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특급 비법들을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그럼 내 뼈 건강을 지키는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 뼈는 생각보다 아주 섬세하고 역동적인 조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뼈는 끊임없이 오래된 부분을 없애고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내면서 스스로를 재건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을 맞으면서 뼈 건강에 큰 변화를 겪게 돼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뼈가 점차 약해지고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푸석푸석해지는 상태를 바로 골다공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골다공증은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왜냐하면 소리 없는 도둑이라는 별명처럼 아무런 증상 없이 찾아와서 갑자기 뼈를 부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다가도 사소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세요? 특히 고관절, 척추, 손목 같은 부위는 골절이 쉽게 발생하고 한번 골절이 되면 회복이 어렵거나 심한 경우 거동이 불편해져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답니다.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넘어 삶의 질까지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죠. 그렇다면 50대가 되면 왜 이렇게 뼈 건강이 무너지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여성 호르몬의 변화, 즉 폐경이에요.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뼈 손실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남성분들도 50대 이후부터는 남성 호르몬 감소와 함께 골밀도가 서서히 줄어들 수 있으니 안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폐경과 노화 말고도 뼈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 혹시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이에요. 흡연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를 활성화하고 과도한 음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는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우는데 매일 저녁 반주를 빼놓을 수 없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뼈 건강을 위해 조금씩 줄여나가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영양 불균형이에요. 뼈 건강의 핵심 영양소인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나는 우유를 싫어하는데 햇볕 쬐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따 알려드릴 비법에 더욱 귀 기울여주세요. 세 번째는 움직임 부족이에요. 규칙적인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데요.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거나 운동량이 적다면 뼈에 가해지는 자극이 줄어들어 골밀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는 게 귀찮아졌는데 하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뼈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력이나 특정 질환, 약물 복용도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만약 가족 중에 골다공증 환자가 있거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계시다면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위험 요인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골다공증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도둑이라서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는 아직 아무 증상도 없는데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된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 키가 줄어들고 허리가 굽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척추뼈가 약해져서 주저앉거나 압박 골절이 생기면 키가 줄어들고 등이 굽을 수 있어요. 예전 옷이 갑자기 길어진 것 같거나 거울을 봤을 때 등이 예전보다 더 굽어 보인다면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허리나 등 부위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어요. 특별히 무리한 적이 없는데도 허리나 등이 계속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뻐근한 느낌이 든다면 척추 압박 골절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져요. 살짝 넘어지거나 가벼운 물건에 부딪혔을 뿐인데 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이미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를 취약성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골절되지 않을 정도의 약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것을 말해요. 겨우 이 정도 충격에? 하고 의아하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뼈 건강 나빠지면 잇몸뼈도 약해져서 치아 지지력이 감소하고 잇몸 염증이 자주 생기거나 치아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뼈 건강과 치아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물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골다공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시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나는 아직 젊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리미리 내 몸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뼈 건강을 튼튼하게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골다공증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특급 비법, 지금부터 쏙쏙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골밀도 검사입니다. 50대 이후 특히 폐경을 맞으신 여성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골밀도 검사는 뼈의 밀도를 측정해서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이 검사를 통해 현재 내 뼈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가야 하나? 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나중에 큰 고통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두 번째 비법은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나는 칼슘 영양제를 매일 먹고 있는데 하고 생각하시나요? 영양제도 좋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욱 좋아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물론이고 뼈째 먹는 생선, 멸치, 뱅어포,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이크, 해조류, 다시마, 미역 등에도 칼슘이 풍부하답니다. 매일 식탁에 이런 음식들을 올려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데요. 하루에 1520분 정도 팔다리를 내놓고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어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기 싫은데 하고 고민되신다면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등 푸른 생선, 버섯, 달걀, 노른자를 섭취하거나 의사와 상담 후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뼈가 약한데 운동해도 되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히려 규칙적인 운동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처럼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체중 부하 운동이 뼈 건강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근력 운동도 뼈를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해서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된답니다. 매일 헬스장에 가야 하나 하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비법은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뼈 건강에 독이라는 사실. 이제는 다들 아시겠죠? 뼈를 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골절 위험을 높이고 골절 회복도 방해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담배와 술을 줄여보는 노력을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약물 치료입니다. 만약 골밀도 검사 결과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약물 치료는 뼈 손실을 막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절 위험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약을 매일 먹어야 한다니 번거로운데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약물 치료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한다고 되겠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뼈를 위해 매일 조금씩 노력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마치 매일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듯이 우리 뼈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튼튼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50대 뼈 건강의 위협인 골다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뼈 건강은 단순히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골다공증은 초기 증상이 없어서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불리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키고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뼈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뼈 건강을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우리 모두 건강하세요.